안녕하세요. 부동산 TV 담비효과입니다. 얼마 전에 친한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안양에 빌라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빌라가 있는 지역이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지정됐다고 발표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서 저에게 문의를 해왔는데 저도 그저 스쳐 지나가듯 기사를 읽고 넘어갔던 내용들이어서 이 기회에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관련 기사도 찾아보고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국토교통부 자료실을 찾아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거혁신 재생지구를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이사대책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사대책은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이 함께 주민들과 협력하여서 주택 공급을 도심지에 많이 늘리고자 발표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사대책은 크게 네 가지 정책 시행으로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 두 번째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세 번째는 소규모 정비 선도사업, 네 번째는 제가 이번에 알아보고자 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입니다. 첫 번째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공공이 직접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방치됐던 역세권이라든지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지역에서 시행되는 정책이고요. 소규모 정비 선도 사업은 규모가 작은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지구 내에 신규 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방침에 세워진 사업이고요. 이번 이사대책 이후에 21년 4월 14일에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에 이어서 21년 4월 29일에 소규모 정비 선도사업 후보지 19곳, 그 다음 주거재생 혁신지구 7곳이 발표가 됐어요. 이사대책의 3080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서울 30만 호를 포함해서 전국 대도시에 80만 호를 공급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거를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네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촉진을 위하여 공공주도로 세티지역 내의 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서 주거, 복지, 생활 편의 등의 집적된 지역 거점으로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 사업을 의미합니다. 공공이 시행 주체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과 융자 등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지난 이사 공급 대책에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추진이 있었는데요. 이 정책에서의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기존의 혁신지구는 공공의 주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택 공급보다는 국공유지 내의 상업 중심의 집적된 지역 거점 지구 단위 사업뿐이었던 거죠. 이사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으로 주거지 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 등 주거지를 개선 사업에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기본 취지예요. 오래된 건물이나 빈집이 있는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주택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주거재생혁신지구로 바뀌었나 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 산업, 상업시설에 재정비를 해서 이러한 재정비 사업 시행에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활 편의를 위한 주민건강센터 등의 기반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의 SOC 등 공공시설에 확충하는 게 사업 목적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공출자법인 등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면 그 다음 주민공람을 거쳐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같이 얻은 다음에 지자체가 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이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선정의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됐었는지 알아볼게요. 국비지원, 국가시범지구 적정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 그리고 신속성, 공적 임대주택,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이 더 주어졌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으로 노후주택 정비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꾀할 수 있게 됐고,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규제 완화로 주거지역에 따른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총 2만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거혁신재생지구 후보지역의 특례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 후보지들이 21년 안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는 주민과 지자체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후보지역이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반시설 설치 사업 관련 최대 250억 원의 국비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입주규제 최소구역에 지정을 해서 용적률 상향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인허가를 지원할 예정이고, 또 생활 SOC, 공영주차장이나 도서관, 어린이집 등의 공공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택 도시기금의 출자융자 지원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자체로부터 접수를 받았어요. 총 20곳의 사업지를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어요. 그리고 검토한 결과 21년 4월 29일에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 안양, 인천 미추홀구 서구, 대전 대덕구 동구 등 총 7곳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으로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주거혁신재생지구로 선정된 후보지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지역은 올해 안에 지역민과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서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이후에 주민공람과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지정하고 고시하게 돼요. 그 다음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안에 대한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선도사업 후보지의 주민설명회를 6월 안에 개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주민 동의 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올해 연내에 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 SOC 등 어린이집 등의 공공복지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민간 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해서 용적률이 평균 76% 상향돼서 공급가구가 평균 103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토지 소유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서 우선 공급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또 민간 개발 대비 토지 소유주 수익률도 평균 13.8%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하는데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거혁신재생지구에 원주민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에 그곳에 있던 저소득층 원주민들을 대체하는 현상으로서 일명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원주민에 대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영업공간이라든지 공공임대 아파트의 제공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으론 소유자에게는 분양대책 입주권을,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 입주권을, 상가주나 상가 임차인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우선 공급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지정은 그간의 사업성 확보가 쉽지가 않아서 민간주도 개발이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들이에요. 몇 번의 미흡했던 사업 시행의 결과인 만큼 이번 정책 사업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